여러분께서 아까 몇 차례 말씀하셨던 당장 우리에게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너무 유명한 장면이 됐습니다만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런 상황을 당했잖아요. Why don't you wear a suit? Why? Why don't Sorry? you wear a suit? You own a suit? Yeah,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Maybe something like yours, yes? To step up, and the Europeans have to step up more than they have. And I want to see them equal. You are not strong. Mr. President, with respec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you said if you will speak very loudly about the war, you He's can. not speaking loudly. He's not Yeah. speaking loudly.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Can I Wait a answer? minute. No. Can You've I done a lot answer?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winning. I know. You're not winning this. You have a damn good chance of we are coming out staying. okay because of Mr. us. President, what do you You're think gambling about? with What do you World think War about? III. And We-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He's We cabinet. gave you, through I this said thank stupid you. president, $350 billion. You voted we gave for you your military equipment, You and you voted men for are your brave.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품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장면들. 그래서 야, 이게 우리에게 닥친다면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문제도 있어서 우리도 늘 어떤 유사시를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거로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부분, 그러니까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미국 공화당 내의 어떤 계파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 한 3 정도 계파가 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처럼 야, 이 미국이 미국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관장을 해야지. 네.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계파가 있고 또 다른 계파는 이제 주로 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저기 5만 군데 가서 우리가 개입을 하느냐.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현재 국방부를 사실상 이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브리지 콜비가 주장을 하는 선택과 집중.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있는 인도태평양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상 봤더니 러시아가 뭐 그렇게 우리한테 덤빌 정도로 이제는 맞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럽이 알아서 해라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미국하고 유럽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틀어진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 정리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대신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만큼은 그렇다면은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럽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이나 일본한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위 분담금을 그냥 왜 깎아줄게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말기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온 수건 사업이거든요. 예. 예.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t's very simple. We have the worst trade deal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그래서 그게 이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결국 타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계속 해왔었어요. 내가 이거를 5조를 못 받았는 게 너무 한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예. 방위 분담금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워싱턴 DC의 예전에 어떤 기류 같았으면은 한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 거를 거의 말도 꺼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관세로 무역 벽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각 지역별로 전 세계 미군이 부담하고 있는 그 지역 안보에 대한 비용을 각 지역에다가 같이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개인의 성향보다도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이나 정책 팀의 이제 관점이 무역과 안보의 글로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건 아닐 거다. 예. 뭐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는 경제 전문이시니까 방위비가 상당 액수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예.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사실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대립을 하면서 방위비를 얼마나 진출했냐면 GDP 대비 미국 같은 경우에 무려 6.7%를 지출했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나라가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분단 국가고 대만도 2.5예요. 근데 6.7을 지출했다는 건 정말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지출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자유진영이든 아니면 소련 진영이든 전부 다 소비 위축이 일어나서 소비 산업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트럼프한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에브리지 콜비가 대만한테는 방위비를 지금 2.5인데 10으로 늘리라고 그랬는데 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우리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렇게 늘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국방비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자유진영에서 아주 굉장한 평화 시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 방위산업에서 계속 최신 무기를 만들면서 업데이트를 해왔던 유일한 국가는 세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한국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국산화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이건 압박인데 아니 국방비를 늘리라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약간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비 산업이 다 줄어들 거라면 방산업체만 지금 앞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게 분명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압박을 받는다면 방위비보다는 저는 뭐 같은 금액이라도 우리 국방비를 늘리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게 예. 한국의 미래 산업이나 모든 걸 볼 때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럴 거면 연구개발을 이걸 통해서 지금 미국에 나가 있던 연구자들 중에 짐 싸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한국인도 되게 많거든요. 돌아오는 인재들을 맞이해서 그 친구들을 수용해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연구개발 그동안 예산 줄여갖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예. 이제야말로 한번 제대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위기이기만 한 건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분과의 오늘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유 교수님께 넘겨드릴 텐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세 분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만일에 다시 통상교섭의 전선에 나서신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서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의 지혜를 종합해서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 현재 이제 각 국가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중국이나 EU부터 아예 협상의 모드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선 뭐 인도나 베트남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의 단계는 이게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해라라고 신호탄을 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여기서 협상의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되고 예. 협상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어떤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느냐. 아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구매. 우리가 사실 구매를 통해서 당장 수입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첨단 제조 협력입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 반도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거를 같이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협력의 패키지까지를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은 주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분야인데 거기서 당장 반응이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최고조됐을 때는 사실 미국 측도 협상을 기다립니다. 예. 이러면은 자기들도 이걸 낮춰야 되는 중간에 제스처가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른 국가의 협상안을 기다릴 때 그런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저희가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말 처음부터 진짜 뭐 끝까지 만반의 준비를 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네 분의 토의를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숙의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들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든 또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든 이 문제 다룸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나눈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예.